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케어맨과 함께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25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전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하시면 즐거운 투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4월달 들어서 우리가 17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는데요. 어떻게 기본적인 수익은 다 만들어내고 이제 보너스 수익을 또 얻어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기 종목이 이렇게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잘 관리하면서 또 수익을 낼 땐 내가면서 또 회전율을 유지하고 종목을 또 교체하면서 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뭐 거래했던 거 바로 또 다시 거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중간 정도 길게, 그리고 아주 길게 갈 때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만큼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나빠서 조정을 받았을까?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을까? 그 조정의 사유를 갖다 해석해낸다 하면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했는데 이게 외부적인 변수가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인 악재가 큰 게 터졌을 때는 그때는 정리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매크로 변수 때문에 우리가 뭐 종목을 갖다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 에러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스템적 에러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 난리 난동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채권 시장에 교란이 올 때 보통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사실은 시장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은요, 대부분 선물 투자하고요,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을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또 교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금이 작으니까 레버리지 쓰던 선물을 쓰던 그죠? 한번 장이 폭락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버틸만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닐 때는 우리가 충분히 또 잘 또 관리해 줘서 또 좋은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들을 해 가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고민보단 대응이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파악하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온통 뉴스 난리에서 아주 크게 난리치죠. 저는 사실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론이나 또 뉴스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게 그들은 뭐 전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주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전달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조금 좀 아쉽죠. 왜냐하면 경제나 주식 투자에서 저 이해를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잠 못 자거든요. 사실 좀 그거는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의 하나의 일원인 것을 또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삶의 연륜이 좀 짧으면 그런 것들도 경험이 작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세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뭐 IMF도 겪어서 경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리먼도 겪기도 했고요. 뭐 전쟁도 뭐 그 사이에 그지 않겠습니까? 이라크하고의 전쟁도 있었고, 뭐 하여튼 1차, 2차 다 뭐 두루두루 본 것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심지어는 뭐 석유 파동도 겪어서 물론 제가 어른이 돼서 겪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가 석유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줄을 오래 서 있었던 기억도 있었고 자, 그런 모든 기업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나름 종합예술에 또 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좋은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자, 아웃소싱의 좋은 점, 케어맨 클럽 잊지 마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새로 나온 소식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미국 ADR 상장을 진행한다고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 속도가 6월달 정도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네거티브한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실적이 나빠.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 실적 나올 때 당연히 단기 차익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안 던지고 더 비중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비중 11% 덜어냈었잖아요. 요 돈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저는 분명히 어떤 사유든 글쎄요, 시장은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눌림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110 이하로 들어온 거 100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적당한 눌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11% 줄인 것 중에 일단 수익은 우리가 챙겼으니까 자, 5% 확대 준비하고 대기하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버려? 그리고 장기적으로 드리블 하는 것도 이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훈련 참아서 연습 삼아서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한 번 또 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몽창 다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불안할 수도 있고 잠도 안 오고 뭐 그렇게 살아.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이제 들고 가면서 우리가 이제 스윙 거래를 할 때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일정 비중은. 그러면서 우상방으로 가는 걸 줄일 수도 있는 방법, 이거 털었다 샀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면 일단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일정 비율은 포지션을 잡아두고 수익을 계속 보존시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 중간에 올라가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구배 속에서는 뭡니까? 예, 바로 차익을 갖다 또 만들어내면서 가면 아주 부담이 없죠. 이것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11선 기준으로 11선 아래로 들어오면 매수고요. 11선 윗단으로 올라가서 5일선, 5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면 또 일부 부분 또 수익 실현 이렇게 하고서 그 5%가 계속 이건 대형주잖아. 해볼만 하다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 참에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한번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방법은 진짜 수백 가지, 수백 가지가 뭐 저도 뭐 아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만 해도 360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글쎄요. 그걸 다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지금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잖아요. 이 양봉 있잖아요. 전일 양봉. 저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선택하면 일단은 배드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 정보제 테마는 돌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매수는 살살 들어온단 말이야.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냄새는 나거든. 저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테마 잡아 돌리는 건 제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확한 팩트가 있지는 않아요. 야, 그런데 어쨌든 그런 향기와 또, 뭐, 글쎄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터질 땐 분명히 이런 거거든. 예, 여러분들 요걸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직감이 거의 뭐 10중 8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전형적으로 뭐 눌려주는 거 그러니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 있잖아요.까지 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기서 비중 확대해줘야죠. 우리는 여기서 그죠? 이게 들어와서 또 우리가 또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예, 여기서 더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올려주지 않는 것은 뭐 고리련히 하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면 또 좋게 성장할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지금 전방에서 수주가 들어오잖아요. LNG 관련된 선박 수주가 들어오는데 얘가 뭐가 나쁘겠어. 다만 지금 안 봐주는 것 뿐들이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보다 언제가 좋다고요? 예, 3분기, 4분기가 좋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본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동성화이텍이 너무 지금 그 낮은 구간에 와 있는 거지. 사실은 이 222 이등평에서 이 아래쪽에 와 있는 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좀 없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밸류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 라인은 와줘야 돼. 2구에서 3만 원 이 정도 사이까지는 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회계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는 이거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거래를 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또, 뭐, 또, 우리 또 회원님께서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다 올라와서 수익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소주 한잔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돼서 한번 분당에서요, 제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서 금요일 날 정도, 한 7시 정도로 해가지고요, 뭐 번개를 한번 칠 테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술을 많이 먹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또 봄 됐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4월 달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5월 달 한 중순 넘어서 또 5월 둘째 주 우리가 모임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1년에 뭐 해봤자 한 두 번, 세 번밖에 못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미리 또 사전에 감지도 해주셨다가 마음 먹고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뭐 당일날 오실 때는 보통 뭐 우리는 뭐 한다? 예, n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비도 제가 공지시켜 드릴게요. 물론 또 많이 보신 분이 또 화를 내시면서 또 내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NC 솔루션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K2K, 9, 첨무, 첨공 잘 나가면 얘도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전통적으로 뭐라고요? 1분기가 실적이 가장 빌빌하고 4분기로 가면서 좋아지는 실적의 패턴을 보이는 전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한다? 예, 그냥 잘 또, 저는 비중 한 20%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는데, 이게 참 기회를 안 주네요. 뭐, 늘려줘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장 먹으려고 제가 이 종목을 걸어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KBS 오늘 뭐 글쎄 원전 관련된 부분 해체 뭐 해체설이 착 돌고 그러면은 한전 KBS가 돈을 줘야 되는데 말이죠.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돌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쳤고, 다음 BH 한번 쳤고, 그러면 이제 한전 KBS도 이제 한 번 또 돌겠지 뭐. 기다려 주시고 뒷목 지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 실적 차트를 갖고 띄우고 하냐,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LTD 현대마리는 진짜 제가 올라,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 안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비중을 조절했잖아. 이제 시그널 봤다고요. 자, 확인했어. 야, 여기는 안 무너뜨리고 지금 계속 수주 들어오는 것도 하고 동성 하이테크가 같이 들어온다고 했어. 우리가 또 눌리면 이 자리 들어오면요, 이번에는 비중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도 여기서 들어가도 먹을 게 많지 않았거든. 이게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것까지 다 계산해 봤었는데. 아니, 진짜로요. 예, 이때 했어도 이게 10%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다음번 자리에 눌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 이상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음번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마 8만 원, 7만 8천 원, 8만 원? 이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대양봉 뜬 날 있죠? 예. 요날 맞아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딱 8만 원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예. 그 자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비중 10% 확대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려도 너무 쫄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현대모비스, 뭐, 이거 뭐, 최근에 보면 회장이 나와서 또, 로봇은 우리가 3만 대 만들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봇 3만 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대략 얼마 정도 될까? 1억짜리가 3만 대면은 계산을 쫙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규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또, 근데 이게 대당 단가가 1억이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도 싸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한국에서 하니까 그나마 싼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니까, 그죠? 우리보다 걔네들은 뭐든지 하면 힘든 거야.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 시작이 되잖아. 여기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공부한 한 자리, 여기를 통과하냐 안 하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시작하면 44만 원부터 44만 5천 원짜리,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그쯤 돼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본 수익률은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상황 봐서 여러분들과 같이 결정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자리는 계속 잡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 내리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 드릴게요. 60일, 20일, 10일 다 만나고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자리에서 이 회사가 좋다 그러면 여기 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 주가는 오래 오르는 주가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기서 안 올라가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본적이라기보다는 원래 수렴이 됐는데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좋고 그걸 일단 시장에서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곧 5월달 뭐 이쯤에서 곧 한 번 정도는 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제 그죠 어제죠 사실 어제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연기금 사고 뭐 이런 거 다 확인했어요. 왜 살까 이런 퀘스천 마크 한 번만 던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 거의 제가 알기로 한 열흘 동안 매수 안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깔릴 이유, 하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좀 V자 컷을 따든 뭐 하든 U자 컷을 따든 하겠지. 그런다 하든 예, 우리가 또 같이 참전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금 여력 엄청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이번 주에만 우리가 한 6종목 정도 수익 냈기 때문에 제가 현금 비중 갑자기 한 50% 되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늘리는 거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늘리는 거 있잖아요. 전혀 쫄지 마라. 거의 내가 특별한 멘트 날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고 해드리는 종목도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뭐예요? 전투를 참전해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오늘 드디어 BEP 넘어서서요. 비중을 갖다 좀 낮췄습니다. 아시죠? 이거 비중 몇 퍼센트까지 갔어요? 26%까지 갔었나요? 네, 20%로 다시 줄이고 이제 밸런스 게임 진행을 해야죠. 이제 다시 또 눌리면 또 뭐 들어갔다가 또 조절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아마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장주 테마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다. 지금 일본 바따로 돌리는 테마가 뭔 줄 아세요? 파운드리 쪽이에요. 반도체. 그거는 대량 뭐 작업을 하면 또 가벼운 것들이니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이미 몇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안 돼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길 통과해줘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충분히 이게 몇 개월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갖다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갔으니까 다시 테마 돌 때 한번 또 다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드디어 소문 나서 들어오고요. 글쎄요, 이제는 뭐 움직이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나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된 내용도 뉴스로 들어왔고요. 저희는 뭐 이 구간에 들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은 그냥 제가 글쎄요, 뭐 싶어요. 알아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종목 기본 밸런스가 여기라니까, 여기. 24와 25 사이. 그러니까 장대 한번 터지는 거 한 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는 못 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생각하면. 근데 요 라인은 잡아요. 요 라인. 아시겠죠? 그래서 60일과 220일 라인, 그러니까 이게 다 교차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위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 알테오젠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알테오젠도 약간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또 오늘 왔고요. 뭐 현대모비스랑 같이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현대모비스 SL은 쌍쌍 파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올라가면 땡큐 하고 또 수익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그널 쪽으로는 그 시그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요즘 오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로봇이거든. 그래서 지금 로보티즘 뭐 로봇 관련된 게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클로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유중 이슈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 뭐 기업 인수해서 자기들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한 2천억 정도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알겠어. 자, 그래서 돌렸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한들 좋은 로봇 테마가 되면 계속 움직일 거거든. 그때 뭐 하겠어요? 우리 비싼 가격에 사지는 않았으니까 글쎄 올라와서 BEP 되면 털고 나중에 유중 참여하고 다시 이렇게 한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가셔도 되고 다른 거 하는 거 사실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그거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 버텨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할게요. 네,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으니까 고민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늘상 플레이 해 나간 대로 늘 하던 대로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 또 신규 회원분들 또 소개를 많이 요청드리고 있는데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익케어 뉴스가 더 이게 에너지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일한 만큼에 대한 뭐가요? 이게 적정한 그 비율이 또 맞아 떨어지는지
힘들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고 좀 있다가 그죠? 장이 안 좋을 때 데리고 오세요. 5월달에서 6월달 이때가 항상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말 되기 전에 보통 보면 이제 8월 장이 별로 안 좋잖아. 8, 9월 장. 그리고 5, 6월 장이 좀 빌빌하죠. 예, 그래서 5, 6월 장 정도 들어오시면 7, 8월 재미 보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죠. 아마도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 채널에 많이 지금 오시는 분들도 제가 5월, 6월 달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 좋을 때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면 또 친구인데 또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장이 안 좋을 때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하면 어떻게 돼? 야, 너 2차 평당부터 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그분도 아, 그렇구나. 라고 또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아원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쓱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